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 대하여 건널비를 구하시오. 밑넓이는 사다리꼴이므로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합을 삼각형의 밑변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이를 계산하면 36이 됩니다. 옆넓이는 밑면에 있는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를 계산하면 280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건널비는 36 곱하기 2 더하기 280이므로 35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 대하여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밑넓이는 원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이므로 25파이가 되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2파이 곱하기 5의 높이인 10을 곱하면 100파이가 되므로 따라서 건널비는 25파이 곱하기 2 더하기 100파이는 15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또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25파이 곱하기 10은 따라서 25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에 대하여 높이가 5cm일 때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먼저 밑넓이를 구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고 위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6 더하기 10은 16이 됩니다. 따라서 사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16에 높이 5를 곱하면 되므로 80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부피가 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인 원기둥의 높이가 6cm일 때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구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cm라 하면 주어진 원기둥의 부피를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되겠지요. 파이 R제곱 곱하기 6은 96파이가 되어야 하고 등식의 양변을 파이와 6으로 나누면 R제곱은 16이 되고 여기서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는 4뿐이므로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건널비가 72파이 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원기둥의 높이를 hcm라 하면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므로 9파이가 되고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2파이 곱하기 3의 높이인 h를 곱하면 6파이 h가 되므로 주어진 원기둥의 건널비를 이용하여 식을 세우면 되겠지요. 건널비는 9파이 곱하기 2 더하기 6파이 h는 72파이가 되며 이 식의 좌변에 있는 18파이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6파이 h는 54파이이므로 등식의 양변을 파이와 6으로 나누면 구하는 높이 h는 9가 됩니다. 따라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므로 9파이 곱하기 9는 81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밑넓이는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의 넓이이므로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이 되고 이를 약분하여 정리하면 9파이가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을 4분원이라고 하며 원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6파이의 4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보다 쉬워지죠. 옆 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분의 90 더하기 6 더하기 6이 되고 여기에 기둥의 높이인 10을 곱하면 되며 이를 약분하여 정리하면 옆 넓이는 30파이 더하기 120이 됩니다. 따라서 겉넓이는 9파이 곱하기 2 더하기 30파이 더하기 120이 되므로 48파이 더하기 12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9파이 곱하기 10으로 따라서 9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은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이와 같이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잘라내고 남은 단면의 넓이와 잘라낸 부분의 단면의 넓이를 하나하나 구하여 이를 모두 더하여 겉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을 통하여 구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잘려진 세 단면에 대하여 각각을 잘려진 단면의 수직인 화살표의 방향으로 밀어낸 후 이 겉넓이를 구하면 주어진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같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빠져서 찌그러져 있는 축구공에 공기를 주입하여 원래의 동그란 구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즉, 바람 빠진 축구공의 겉넓이와 빵빵한 축구공의 겉넓이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먼저 밑넓이는 10 곱하기 6이므로 60이 되고 옆 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며 이를 간단히 하면 320이 됩니다. 구하는 겉넓이는 60 곱하기 2 더하기 320이므로 따라서 44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또한 잘라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부피는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빼면 되므로 10 곱하기 6 곱하기 10 빼기 5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며 이를 간단히 하면 600 빼기 60은 따라서 543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사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면 이 입체 도형의 밑넓이를 구하려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므로 6 곱하기 4 빼기 3 곱하기 2는 24 빼기 6은 18이 되며 옆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에 기둥의 높이인 8을 곱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둘레의 길이에 기둥의 높이인 8을 곱하면 160 더하기 80이므로 240이 되며 입체 도형의 겉넓이는 18 곱하기 2 더하기 240이므로 따라서 27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이 회전축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회전시키면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안이 비어있는 모양의 원기둥이 됩니다. 이 회전체의 안쪽의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이고 바깥쪽의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7cm가 되고 높이는 10cm가 됩니다. 밑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므로
49파이 빼기 4파이는 45파이가 되며 구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윗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되므로 45파이 곱하기 10이며 따라서 45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